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반대하는 무안군 범군민대책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주를 찾아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지난 4월 개막식 참석이 무산된 데 이어 2달 만의 방문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은 웃돈을 줘가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정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에 나서자 농민들은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전남도당 내부 문제를 폭로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징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그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와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만났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무안군 범대위와의 만남은 범대위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0분간의 비공개 면담의 주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였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범대위는 소음 유발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 민간공항은 당초 약속대로 무안공항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왕권 발전을 위해서 무안군이 수락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좀 대화에 어떤 언질은 좀 빗길리긴 하고 각자의 생각들만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에 김 지사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해야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범대위를 설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허심탄회한 자리였다고 성과를 홍보한 반면 범대위는 신뢰만 깨진 불편한 만남이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지만 대화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이전 상황과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뿐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업 예산과 기간을 늘려가며 어렵게 관철시켰던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역 개통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것도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입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무안 범대위는 김영록 지사와의 면담을 끝내면서 김산 무안군수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주민과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1일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손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의 미흡한 초동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사고 발생 2시간 전 상수도관 누수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도 단수 등 즉각 조치를 하지 않아 관 파열이라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의회는 2호선 공사 시작 후 상수도관 파손과 누수 등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도 26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광주시의 위기 대응 시스템 마련 등도 주문했습니다. 더위 속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광주와 전남 내륙에 5에서 4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 또 우박도 함께 동반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더위는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에 오늘 아침 기온 18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광주 비엔날레를 찾았습니다. 논란 끝에 지난 4월 개막식 참석이 무산된 지 2달여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폐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광주 비엔날레에 김건희 여사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 자격으로 한산 모시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에 이어 두 번째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 참여 작품들을 둘러본 뒤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이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 여사에게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사회 일부의 거센 반발 끝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의 방문은 보안 속에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충돌이나 설화는 없었습니다. 28년째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개막식 축사를 하기도 했고 권양숙 여사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한 주 전시와 함께 9개 나라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으로 꾸며진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라남도의 염원인 지역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제10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확충된 의사인력이 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의 입장.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전제사항에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지사의 의대 신설 건의에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할 때 의대 진설 논의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각각 의대 유치 경쟁을 벌여온 목포대와 순천대가 최근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역량 결집에 집중해왔던 전라남도. 의대 신설 불가는 의협의 입장일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 현안 논의에 직능단체인 의협뿐만 아니라 시도민이나 지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단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능단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수렴해서 정부와 의협은 오는 15일 제11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 전라남도도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대 신설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농번기를 맞은 농촌은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울 정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웃돈을 줘가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할 정도인데요. 최근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마을.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양파 줄기를 자르고 있습니다. 양파 수확 작업이 한창인 밭엔 한국 사람은 없고 모두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Starting 6 in the morning and up to 5:30 p.m. One day 10만 원. 농번기로 바쁜 요즘 외국인 노동자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더 주는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 저렇게 짜갖고 댕겨버리니까 개인이 사서 하려고 하면 살 수도 더 없어.
현재 농촌 인력의 80에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면서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는 웃돈을 얹어주며 불가피하게 불법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없어 사람이 외국인 아니면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어. 무장 농촌 농사 지어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 농촌의 현실을 예면한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는 농가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이후로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노동계가 광주 시립-제1요양병원 노사에 단체 협약을 승계하고 노동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 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20여 명이 퇴사했고 단체 협약 승계를 요청하며 선전전을 벌인 노조 지부장 등 조합원 5명이 해고됐다며 재단 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지난 5년 동안 적자 50억 원을 기록한 데다 노조 측이 지속적으로 업무 방해와 함께 반성도 하지 않아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 탈주국을 벌인 외국인들이 전원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박 혐의로 붙잡힌 23명 가운데 도주한 10명을 포함해 14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넘겼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들이 집정리 등의 출국 여건을 갖추게 되면 1, 2주 사이에 인천공항 등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당시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 재판장이었던 장동혁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지만 부정청탁은 없었고 법관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사들은 재개발 사업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신규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에너지 순환형 첨단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며 고심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에 대한 걱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천 왕지 쓰레기 매립장 사용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백지화된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해 이달 안에 입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 외곽 지역에 매립했던 과거와는 달리 친환경 자원 순환형 시설로 시내권을 포함해 20여 곳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코펜1처럼 명칭도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로 폐기물 처리는 지하에서 이뤄지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광장과 정원을 만드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역 주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남 유니온파크와 용인수지 레스피아 등 국내 선진 사례를 20여 차례 견학했습니다. 특히 견학한 시민들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데 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려면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지금 현재 기술이 고도화된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검증된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저희들 절에 의한 지원 사업도.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치고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거쳐 연말쯤 입지를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부지 매입을 시작한다면 2030년 초부터는 시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타 어떤 지자체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또 그 문제점이라든가 예상되는 어떤 우려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밀하게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우리 시설만큼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천시는 그러나 일단 입지가 선정되고 나면 올여름 해당 지역과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 핵심 현안의 하나인 차세대 폐기물 처리 정책이 또 한 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강경 진압한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이 사태를 몰고 온 하청업체와 노조 간의 협상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원청 포스코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을 맞고 체포되기 전날 포스코 하청업체와 노조 대표, 원청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기에 한국노총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화는 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강경 진압이 이뤄진 뒤 그나마 이뤄졌던 포스코와의 대화 테이블은 끊겼습니다. 진짜 사장 포스코가 책임을 다하라, 성실한 임금 교섭과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위해 400일 넘게 천막농성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기존 회사의 분사 매각으로 집단 해고 사태가 벌어지자 3년 전 포스코와 한국노총, 하청업체 노조는 노동자들을 새 회사에서 다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재 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포스코가 이번 사태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지만 사회적 대화 당사자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된 이 투쟁이거든요. 그런데 김만재 위원장님이나 김영치장이 오신 것도 평화적인 합의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치권도 포스코가 하청업체에 더 이상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70 내지 80% 정도가 포스코 임원들이 오비 출신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포우는 실질로 이제 포스코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일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와 노조 간 관계에는 원청이 개입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원만한 중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 오전 김 사무처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고공농성을 하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등 지역 5개 상공회의소가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상인은 광주 전남은 오랫동안 지역 불균형에 시달려 인프라 부족과 인구 유출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지스트와 전남대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우수 인재가 갖춰졌고 우주항공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과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전남도당 내부 문제를 폭로한 김유승 도당 사무처장을 징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전남도당 특별감사를 거쳐 김유승 사무처장을 인사위원회에 징계 문책 요구하기로 의결했는데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모르는 민주당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심 신청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도당 예산 부적정 집행 등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신정훈 도당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중앙당에 당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2028년 대학 입시가 고교 학점제에 맞춰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여 전남교육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특히 대입 정시와는 어긋나는 방향이기 때문에 최근 잇따라 연찬회를 갖는 등 교사 역량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객관식인 현재 수능에 논술과 서술형을 가미하는 방식과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 또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해남의 낮 기온 28도, 강진의 낮 기온 29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9도, 구례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